안녕하세요. 세계 첩보계 동향을 전해드리는 정보인 기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첩보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주목할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 동향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안보당국이 중국과 러시아 스파이에 대한 경계령을 발동하고 자국인 협력자를 포함해 연일 색출 및 체포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영국 경찰은 중국에 정보를 제공한 자국민 전직 의회 연구관 2명을 체포한 데 이어 비슷한 시기 독일 경찰도 방위산업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자국민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사건들에 대해 유럽 안보당국자들은 변화된 중국 정보당국의 인식에 주목하는데요. 중국이 유럽 국가들을 경제적 기회의 원천으로만 보지 않고 안보 위협으로 인식해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이른바 영향력 공작을 진행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 방식에서도 과거 주로 여성 스파이를 접근시키는 미인계에서 최근에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좀 더 복잡하게 바뀌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아울러 이들은 중국이 국가안전부, MSS를 중심으로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사이버 공작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지난 8일 영국 국방부가 운영하는 군인급여 시스템에 대한 해킹이 발생해 전현직 군인 27만 명의 인적사항과 재정 상태 등이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영국 현지에서는 배후를 중국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유는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만 중국 스파이 250여 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보다 50여 명이 더 많은 숫자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러시아 첩보망과 협력하는 징후도 일부 나타나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각국 안보 당국자들의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중국이 미래의 위협이라면 파괴 공작을 동반한 러시아는 당면한 위협이고 범위도 서유럽은 물론 북유럽과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폭넓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독일 경찰은 독일의 군사 및 병참시설에 대한 공격을 모의한 독일계 러시아인 2명을 체포했고 영국 경찰도 우크라이나로 보낼 구호품 창고에 불을 지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또 스웨덴과 체코에서는 철도 타선 및 신호 시스템 파괴 시도가 적발됐으며 에스토니아에서도 내무부 장관과 언론인 차량이 공격받았습니다. 이들 국가의 안보당국자들은 사건을 러시아 정보 요원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러시아에 의한 안보 위기를 경고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독일 방첩기관인 헌법보호청 BFV의 토마스 할덴방 청장은 러시아가 유럽에서 피해 가능성이 큰 작전을 수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러시아를 직접 겨냥해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국에서 외교관 신분 등으로 위장해 활동하던 러시아 요원 600명 이상을 대대적으로 추방했고 이로 인해 러시아 첩보망이 상당 부분 붕괴돼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소식입니다. 유럽에서는 심한 타격을 입은 러시아지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에 대해서는 수배령을 내린 데 이어 정보기관을 앞세워 심리전을 가동하는 등 연일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말 그대로 한 놈만 패는 양상인데요. 지난 6일 러시아 대외정보국 SVR은 미국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체자를 찾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VR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되면 정당성을 잃을 것이라며 미국이 대체자 물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SVR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 안드리 예르마크 비서실장, 그리고 현재는 주 영국 대사로 있는 발레리 잘로즈니 전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과 접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부인은 하지 않은 채 아직 이야기하기 이르다라는 다소 유보적이고 모호한 답을 내놓았는데 이는 물밑 접촉이 실제 있는 것으로 믿도록 하기 위한 심리전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대체자설은 러시아 내무부가 지난 4일 젤렌스키를 수배자 명단에 올려 체포령을 내린 것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내무부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를 비롯해 올렉산드르 파블리우크 현 지상군 사령관, 키릴로 부다노 국방부 정보국장, 미하일로 코발 전 국방장관을 수배 명단에 올리는 등 압박을 강화해왔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동향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이 있지요. 근래 전황이 크게 불리해진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의 치밀한 암살 공작을 저지했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의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내는 동시에 내부 사기 진작을 위한 발표로 보입니다. 지난 7일 SBU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하려던 러시아의 암살 시도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SBU는 러시아가 젤렌스키 대통령 등이 탑승한 차량의 위치를 내통자를 통해 확보한 뒤 미사일 공격을 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이 미사일 공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에게 드론 공격을 하고 다시 2차 미사일 공격을 통해 완전 제거를 준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SBU는 문자메시지 및 사진 분석, 도청 등을 통해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와 내통한 우크라이나 국가안보부 고위관리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대령급의 국가경비대장으로 그는 FSB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0,000 이상을 받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장에 뒤지지 않는 소리 없는 그림자 전쟁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한 첩보의 세계가 궁금하시다면 국내 최고 첩보사 연구가인 박상민 기자가 집필한 세기의 스파이와 세기의 첩보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